2026년 이제 AI는 뭐 더 이상 신기한 기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일상의 동료이자 작가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전에는요, 마치 동전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양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부터 대기업의 성공 전략까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상당한 위험,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만 AI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무대로 가볼까요? 바로 개인의 창의성이 폭발하는 컨텐츠 제작의 세계입니다. 콘텐츠 창작의 세계는 지금 말 그대로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한쪽은 AI로 끝없이 자동화하려는 길, 다른 한쪽은 인간 고유의 진정성을 지키려는 길.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한쪽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자동화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규모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쪽에는 진짜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저품질 AI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왼쪽처럼 자동화된 기계가 되어서 양과 속도로 승부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퀄리티를 추구할 것이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이버 같은 큰 플랫폼들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탐색 피드 같은 걸 도입하면서요. 이제 알고리즘이 인간의 손길을 알아보고 보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넘어서 기업이라는 더 큰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 약속과 위험이라는 양면성이 과연 얼마나 더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에 무려 8곳 이상이 생성형 AI를 쓴다고 해요. 이게 그냥 뭐 새로운 툴 하나 도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키는 말에 대답만 하는 챗봇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까지 하는 똑똑한 프로그램이죠. 먼저 데이터를 쫙 빨아들이고 그걸 챗GPT의 뇌라고 할 수 있는 LLM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짜고 API라는 통로를 통해서 직접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한 일이 원래 목표랑 맞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일들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도입해서 그런 걸까요? 부서마다 서로 다른 AI를 쓰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이른바 AI 사일로 형상이 생기는 거죠. 또 돈은 엄청 썼는데 이게 진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증명하라는 압박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AI가 우리 삶 곳곳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규칙이 없으면 정말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말이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기술적인 건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전 세계의 가전제품을 다 사왔는데 플러그 모양이 제각각인 상황이랑 똑같아요. AI 모델 하나, 비즈니스 시스템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걸 다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MCP라는 일종의 만능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AI기의 USB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기기든 USB 포트에 그냥 꽂으면 바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AI든 어떤 시스템이든 이 MCP 하나로 다 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새로운 경제 규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AI가 검색 결과에서 직접 답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굳이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제로 클릭 문제인데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한텐 정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펜스케 미디어 같은 곳은 제휴 수익이 무려 3분의 1이나 뚝 떨어졌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결국 보세요. 컨텐츠, 비즈니스, 기술, 분야는 다 다른데 결국 똑같은 패턴이 보이죠? 이건 결국 미래의 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론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말이죠. 전문 번역처럼 아주 정교한 분야를 보면 답이 나와요. AI가 초벌 번역 같은 진짜 힘든 초기 작업을 대신해주는 강력한 조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법적인 효력까지 갖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 번역가, 즉 사람의 검토와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는 정말 굴국의 부조종사, 즉 코파일럿이에요. 분석하고 초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속도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AI는 절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낼 뿐이지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어떤 미묘한 맥락이라던가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진짜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종 방향을 정하는 전략,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윤리, 또 세상에 없던 걸 내놓는 창의성 같은 것들은 이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AI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결국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단순히 AI를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AI를 가장 잘 이끌고 가장 인간답게 활용하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간성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